지난 2005년에 낙산사 화재 때도 그랬고요. 유독 강릉 등 영동 지역의 산불이 한번 나면 잡기가 어렵습니다. 네, 서울시립대 이영주 교수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보시기에 지금 어떤 상황이라고 보세요? 실제로 이제 어저께 저녁 때까지 상당히 어느 정도 진압이 된 상태였는데요. 네. 밤 사이에 다시 이런 잔불들이 바람으로 인해서 네. 화재가 다시 이제 굉장히 커진 상황에서요. 상당 부분 이제 진화가 다 이루어지는 그런 네. 과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마도 내일 정도까지는 진화가 다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마침 내일 비 소식이 있더라고요. 예, 네. 맞습니다. 하여튼 그 전이라도 잡혀야 할 텐데 발화 지점에서 7km씩 떨어진 주택들이 전소가 돼요. 네. 바람 힘이 큰 거죠? 영향이 큰 거죠? 예, 맞습니다. 이제 실제로 실험을 해보면 네. 바람이 강할 때 거의 이제 화재 확산 속도가 26배 이상 더 빠르게 확산이 된다는 이런 이제 연구도 있거든요. 네. 그런 것도 있고 사실 실제로 이제 연속적으로 화재 면적이 넓어지는 부분들도 있지만 네. 비화라고 그래서 불티 같은 것들이 사실은 이제 적게는 수미터에서 많게는 뭐 수키로까지 날아가서 네. 점점 이렇게 이제 화재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을 하거든요. 네. 이런 것들이 이제 다 통틀어서 이제 이런 산불의 형태로 이렇게 나타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강릉 등 주요 산불 현장 화면으로 구성했습니다. 그림 보면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강릉입니다. 시뻘건 불길이 산 능성을 타고 번지고 있는 화면입니다. 물 뿌려보지만 이게 불길 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땅이 말라 있고요. 보는 불만하고 구경만 하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이 앞이 안 보여갖고 눈이 아파서 볼 수가 없었어, 상황이. 지난 6일 토요일이죠. 오후 3시쯤 시작됐는데요. 강원도 강릉 지역의 산불이. 어제 밤에 잡힌 줄 알았지만 오늘 아침에 다시 불길이 살아났습니다. 50만 제곱미터가 넘는 산림이 지금 잿더미로 변했고요. 보시는 것처럼 민가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강릉에서만 주택 30여 채가 불탔습니다. 경북 상주시에서도 산불로 산림 13만 제곱미터를 태우고 20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지금 화면은 강릉 화면인 것 같고요. 여기는 상주 같습니다. 네. 상주에서도 산불로 1명이 숨지고 주민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습니다. 상주의 화면이고요. 확 우위로 퍼지는 거예요. 불길이. 그래갖고 그때부터 막 가슴이 막 뛰기 시작하고 막 다리가 후두둑 걸어갖고. 강원도 삼척 도계읍에서 난 삼척의 산불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말과 휴일 전국을 휩쓴 산불로 축구장 220배 면적인 163만 제곱미터의 산림이 사라졌습니다. 저도 이때 그 강릉 지역 그 고속도로 옆을 지나고 있었어요. 네. 하늘에 그냥 연기가 가득 찬 게 굉장히 무섭더라고요. 예, 그렇죠. 네. 불꽃도 엄청나게 높게, 네. 높이가 수십 미터 이상으로 화염이 치솟기 때문에 보시는 분들도 굉장히 좀 걱정이 많이 되셨을 거예요. 네. 네. 어떤 시민이 SNS에 네. 올린 영상이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더라도 강릉 네. 산불이 얼마나 심각했었는지를 잘 알 수가 있는데요. 네, 그 저희가 영상을 단독으로 좀 입수한 화면을 볼까요? 네. 차량 주행 중에 시청자가 찍은 화면입니다. 토요일 네. 오후에. 한 5시 30분쯤 됐다고 해요. 강릉 교동에서 식사를 하고 고속도로로 나가는 길에 네. 직접 촬영을 한 영상입니다. 한치 앞이 보이질 않네요. 네. 아마 고속도로로 빠져나가는 길에, 네. 화재 나고 아마 몇 시간 안 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죠? 예, 네. 화재가 발생한 직후인 것 같은데요. 네. 맹렬하게 타고 있네요. 저 정도면 연기 흡입 같은 것도 조금 위험하죠. 실제로 이제 차 안에 있다 하더라도요. 네. 외부의 공기가 이제 차 안으로 들어오게 네. 되면 실제로 네. 이제 위험한 상황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네. 네. 이번 산불도 그렇지만 얘기했던 2005년의 양양 낙산사 네. 네. 화재도 그렇고 이 지역에 참 불이 많이 나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이제 최근에 그래서 여기 이 지역의 이 화재 원인이 양강지풍 때문이다 이런 얘기들도 네. 있는데요. 사실은 이제 우리가 가장 많이 아는 것처럼 봄철의 건조한 기후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화재에 취약한 부분들이고요. 네. 최근 들어서 이렇게 이제 비가 안 오는 이런 갈수기가 상당히 길어집니다. 네. 비 오는 횟수도 적어지고 이러다 네. 보니까 가뜩이나 건조한 데다가 비까지 안 와서 건조함이 굉장히 강하고요. 네. 여기에 이제 이 바람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게 양강지풍처럼 실제로 이제 이 서풍이 불면서 이 태백산맥을 넘어가면서 강한 바람이 불어서 돌풍처럼 네. 저 이거 화면에 보시면은 서풍이 태백산맥을 넘어가면서 네. 저 경사면 부분에 이제 이 구간이 좁아지면서 여기에 바람이 굉장히 이제 집중되면서요. 네. 바람의 속도가 빨라지고 또 돌풍 형태로 또 이렇게 예측하기 어려운 바람들이 그런 거를 발생을- 양간지풍이라고 하는 예, 거예요. 맞습니다. 이게 아마 이쪽 가로로 쳐져 있지만 양양과 강릉 사이의 바람이다 맞습니다. 해가지고 또 양강지풍이라고도 부른다고 예,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그 학술 용어는 그냥
북지풍, 저 네. 지역에서만 발생하는 독특한 바람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저런 것들이 항상 매번 늦봄에서 여름, 초여름까지 저런 부분들이 반복되고 있어서 바람의 영향이 굉장히 크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2000년에 4월에 강원 영동에서 산불, 그때도 네. 4월이었고요. 2005년 또 4월에 양양 네. 낙산사가 탔었는데 그때 여의도 면적 80배가 넘게 그렇게 불에 탔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역시 이렇게 한 번에 번진 이유는 강한 바람. 예, 강한 네. 바람이고요. 또 그다음에 여기 대부분 이제 우리나라 조림 상태, 산의 삼림 상태를 보면 대부분 이제 침엽수림이 대부분이거든요. 네. 근데 침엽수 같은 경우는 화엽수에 비해서 굉장히 화력도 세고 잘 타는 이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잘 타는 이 조림 형태 그리고 네. 바람, 건조한 것들 이런 것들이 다 복합돼서 큰 네. 산불로 이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나무가 많아서, 낙산사 예. 과거 자료하면 낙산사 화재가 아, 저 때도 참 안타까웠어요. 네. 정말 눈 뜨고 뭐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네. 실제로 이제 저 때는 큰 도로를 넘어서 이렇게 네. 하면 이제 일단 비화가 돼서 네. 이렇게 하면 화재가 이곳저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그런 현상들도 나타났었습니다. 네. 근데 산림 조림할 때 네. 이렇게 산불이 잘 번지지 않도록 네. 뭐 숲 사이에 이렇게 좀 공간을 둔다거나 네.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이제 이 화재 확산을 차단할 수 있는 것들, 이 산불의 네. 확산을 차단할 수 있는 것들은 이제 이 산불이 퍼지는 것을 막아주는 이런 완충할 수 있는 역할들을 해주는 것들을 설치하는 건데요. 이런 네. 부분은 물리적으로 이격을 시켜주는 방법이 있고요. 네. 또 수종이 다른 아까 말씀드린 침엽수림에서 중간중간에 활엽수 층을 두어가지고요. 네. 화재가 확산이 더 이상 안 되게끔 방어해주는 이런 역할들을 조림을 하면 되는데요.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전체 임야에 워낙에 아직까지는 침엽수림이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네. 이러한 부분들이 충분히 이렇게 이제 조성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이렇게 화재가 발생하면 지금 굉장히 큰 네. 범위로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번 산불은 또 민가까지 덮쳐서 네. 인근 지역 주민들이 대피하는 일이 있었는데요. 영상 보시죠. 어젯밤 어둠 속 길게 늘어선 불길이 산 아랫마을로 타들어갑니다. 행여 불길이 덮칠까 소방차가 저지선을 구축하고 주민들은 수돗물까지 끌어와 집 위로 연신 뿌려줍니다. 우리 집으로 안 들어오게 불 좀 안 붙게 집이 안 붙게 하려고. 초속 10m 안팎의 강풍을 타고 불씨는 일명 도깨비불처럼 날아다니면서 민가를 위협했습니다. 네. 주민들은 급한 대로 대피소로 몸을 피했지만 집 걱정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는데요. 도로 있고 다리 건너면 요요 우리가. 아유 참 지금 타고 있기 싶죠. 간절히 빌었지만 70년 넘은 주택이 화마에 휩싸입니다. 처참한 모습에 불만이 터져 나오는데요. 예고를 했어야지 좀 알지. 이렇게 있으면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갑자기 불이 저기에서 나고. 날이 밝은 뒤 다시 찾은 집은 폐허가 됐습니다. 미처 풀어주지 못한 가축 생각에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목을 뚫고 나간 살은 거예요. 근데 이 새끼는 있었는데 한 새끼는 그대로 죽었더라고. 그리고 여기 닭장이 있었는데 닭들은 다 죽고. 어버이날을 맞아 고향을 찾은 아들, 딸들은 8순이 넘은 노모 생신도 걱정입니다. 어버이날이고 모이기로 했었는데 하여튼 여기서는 어머니 생신을 못하게 됐죠. 방금 인터뷰에서도 나왔지만 아무런 문자 메시지 하나 재난 문자를 못 받았다는 거예요, 주민들이. 예, 맞습니다. 실제로 상당히 많이 이제 문제가 제기가 됐는데요. 실제로 화재가 이런 이제 산불이 발생했을 때 이런 네. 재난 관리의 책임 기관은 지자체와 이제 산림청이 되는데요. 네. 지자체와 산림청이 이런 것들을 총괄하면서 재난안전 문자를 이제 발송해 달라고 국민안전처에 요청을 해야 되는데 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네. 또 국민안전처 입장에서는 요청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또 이런 부분들이 적극적인 어떤 대처를 하지 않았다는 점.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어찌됐든 간에 이 재난 문자 발송이 안 됐고 일반 여기에 사시는 이제 시민들이 이런 네. 상당히 참 큰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됐는데요. 네.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이런 재난안전에 관련된 재난 대응 체계에서 이런 사각이 발생하는 부분들을 사실은 이제 발생하지 않도록 네. 누군가는 책임지고 이런 부분들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방법들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 생후 24개월 된 아들과 몸만 빠져나왔다. 재난 문자가 없어. 이런 그 시민들의 이런 SNS 글도 화제가 되긴 했는데 방금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산림청에서 문자 발송 요청이 없어서 국민안전처에서 문자 발송을 하지 않았다는 게 현재까지 나온 상황인데 네. 납득은 안 됩니다. 국민들 예, 입장에서는. 맞습니다. 사실은 우리나라 재난을 총괄하라고 만들어 놓은 데가 국민안전처이기 네. 때문에 어찌됐든 간에 좀 더 적극적으로 그런 상황들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면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선제적으로 발송도 하고 네. 챙겨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을 이제 간과했다라는 점은 좀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산불이 났을 때 네.
대피하는 요령이 따로 좀 있을까요? 네, 뭐 일반 건물 내 상황이랑은 좀 다릅니다. 일단 산불이 발생했을 때는요, 네. 높은 쪽으로 올라가셔서는 안 되고 화재가 이제 산 위쪽으로 이렇게 확산되는 그런 네. 과정들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낮은 쪽으로 이동을 하셔야 되겠고요. 네. 많이 아시다시피 이제 바람의 방향을 등지고, 왜냐하면 바람이 부는 쪽으로 이를테면 화재가 확산되기 때문에 바람을 등진 상태에서 피난을 하시는 것들,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가급적이면 낮은 자세를 유지하는 것들, 또 그리고 실제로 여기에 수목이 굉장히 무거지거나 이런 부분보다는 이렇게 네. 바위가 있거나 수목이 상대적으로 적거나 아니면 이미 타서 그 부분에 탈 것이 없는 쪽, 이런 쪽으로 대피를 하시는 게 좋겠고요. 네. 전이 이제 화재에 전부 다 이제 둘러싸여서 도망갈 곳이 없다고 한다면 마른 낙엽이라든지 네. 젖은 흙 같은 거를 얼굴이라든지 몸 부분에 바르고 낮은 자세로 화재가 지나가는 것들을 잠시 기다렸다가 대피를 하시는 것이 요령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네. 아까 그 화면처럼 네. 운전 중에 옆에서 네. 이렇게 산불이 확 번질 때는 국회의장 아나운서 실제 토요일 날 산불 옆을 지나가니까요. 네. 예, 아까 영상에도 봤긴 했는데요. 사실은 되게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거든요. 실제로 이제 화재가 발생한 지역이 멀리서도 육안으로 확인된다면 가급적으로 우회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네. 부득이하게 그 지역을 지나가야 된다면 비상 깜빡이라든지 또 전조등을 켜고 그리고 서행으로 하셔야 됩니다. 급하다고 위험할 것 같다 그래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간다면 네.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앞에 비산물들이나 또 화재 상황에 맞닥뜨릴 수 있어 더 큰 사고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서행을 하되 주의를 살피면서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그 지역을 빠져나가는 게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설명하신 것처럼 불꽃이 이게 몇백 미터, 몇 킬로까지 날아간다고 네, 맞습니다. 하니까요. 그런 부분도 아마 주의를 해야겠습니다. 이번에도 실화인 것 같은데요. 자, 서울시립대 이영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